안녕하세요. 상위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도 상승을 하고 미중 간의 어떤 합의에 따라서 글로벌 위험 자산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그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절상이 됐고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지수가 오른 건지, 만약에 지수가 올랐으면 지금 혹시 그 뉴스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나온 기사는 오은 트윗을 통해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토요일 날 아침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크게 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 후반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방을 제한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 이제 투자자 얘기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협상 타결은 지난 10월부터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하지만 그 관세 전면전의 리스크가 진화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달러 지수가 하락을 많이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 특히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국가의 통화가 절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또 뭐 브렉시트 걸림돌이 해소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추가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치 하나도 지금 그 달러 약세를 굳히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중국 위안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뭐 절상이 되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통화가 절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통화가 절상이 된다. 근데 중국 지금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피로감이 있는 듯 하고요. 지금 하루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S&P 500이거든요. 요거를 좀 짧게 30분 단위로 한번 볼까요? 이제 14일 날 위에 이제 밑꼬리를 길게 다루면서 하락을 했고, 이 하락의 원인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실제로 뭐 알맹이가 없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이게 뭐 정식으로 서명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의 어떤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안에 또 판이 깨지면 기존에 철회했던 관세가 다시 재부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종가상으로 S&P 500이 3168로 일단 마무리를 졌습니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게 시중의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감소를 했고, 위험자산인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그 WTI 국제유가가 59.98, 60달러까지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1.824를 유지를 하고, 지금 WTI가 60달러 선까지 근접을 하는 뭐 그런 현상이 일단 일어났고요. 또 일단 빅스 지수가 우리가 뭐 이야기했던 거의 뭐 12.68까지 뭐 하락을 해서 시중의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떤 안전자산에 투자한, 특히 뭐 채권이라든가 뭐 달러에 투자한 사람들은 미중 간의 무역 합의를 통해서 상당히 뭐 손해를 본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중국 위안이 지금 6.98, 한 7위안대로 완벽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포치선 이하로 지금 위안화가 절상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요. 단 이제 한때는 6.97, 6.97까지 떨어졌으나 10시 17분 이후에 다시 급등을 한 뭐 그런 모양새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미중 간의 합의가 알맹이가 없다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대선 이후까지 일단 이러한 1단계 합의로 일단 마무리를 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어떤 그 정상 간 어떤 그 서명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다시 위안화가 상승을 해서 한때는 그 7위안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한때는 1174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위안화와 동조하면서 1176원까지 상승한 뭐 그런 상황이 일단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중에서 그 MSCI 우리 신흥국 쪽에 통화 가치가 절상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금 뭐 브렉시트 관련해서 지금 파운드화가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파운드화 지금 원래 그 파운드화가 0.75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0. 한때는 뭐 0.74까지 떨어지고 중장기적으로 지금 파운드화 강세, 그 다음에 유로화 강세, 그리고 신흥국 어떤 통화의 어떤 강세가 지금 달러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96까지 지금 하락을 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뭐 브렉시트가 이제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달러에 투자한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토요일 날 뭐 아침에 추가적으로 뭐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97.20에서 지금 달러 지수가 96.74로 뭐 급락을 보여서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강세,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증시에도 일부 뭐 자금이 도울 수도 있고요. 지금 기사를 하나 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G2 불확실성 덜어낸 주식시장 산타랠리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투자 심리를 억누르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미중 무역 합의 소식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달러화는 당분간 아래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의 수급 환경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가 상승을 타는 가운데 연말 관심이 높은 배당주와 윈도우 드레싱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짜라고 조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가 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서 실제 뭐 주요 증권사들은 이번 주에 추천하는 종목이 뭐 포스코,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네이버, 현대백화점 등을 추천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포스코는 2020년 철강석 가격 하락으로 탄소광 스프레드가 올해 4분기 바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금호석유는 높은 이익 수준이 지속되고 합성 고무 높은 실적이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실리콘웍스는 액정 표시 장치 비중 축소 및 유기 발광 다이오드 비중 확대 과정에서 수혜가 발생했다. 주요 고객사의 화이트 올레드와 플라스틱 올레드 물량이 큰 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며 주가가 우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리니지 2M 성과와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봤고 2020년 주가 이익 비율은 15.7배 수준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고려아연은 주요 제품 가격의 하락을 마무리되고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로 금 가격 반등을 모색하며 달러 원 환율 약세도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현대백화점은 202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2019년 4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되는 추세로 전환했다. 뭐 등등 뭐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목 금요일 날에서 1조 원이 넘게 지금 매수를 했고 기관도 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우리 원화 가치의 절상을 기대를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그동안 뭐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증시보다는 어떤 이머징 마켓의 어떤 자산 가치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이 일부 그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뭐 중국 쪽으로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한 9,800억, 한 1조 원 정도 연말에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한 1조 원 정도 매수를 해서 이런 장에서는 장이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수급이 상당히 개선된 그런 장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고 이들의 매수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을까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산 금액이 지금 지난주에 한번 지난주 금요일만 따져도요. 지금 거의 삼성전자를 거의 뭐 4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거의 한 2,4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 1조 원 가운데 거의 한 70% 정도 자금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는데 뭐 집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지금 그 종목의 어떤 쏠림 현상, 특히 이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종목 지수 대형주라는 데에서 이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지금 상위 4위 삼성전기, 포스코, 호텔신라 이들을 다 합친 그런 물량보다 거의 한 70%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물량을 사는데 쏟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개 일부는 이들의 종목이 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모건스탠리가 거의 한 100여만 주 뭐 이상을 샀고, 그 다음에 CLSA가 한 14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양 기관에서 거의 한 25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특히 그 주말 같은 경우는 다른 때와 다르게 대사장고를 삼성전자가 한 300만 주 상환을 했고, 신규가 한 200만 주를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5로 지금 잔고 수량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잔고 수량은 지속적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종목의 상승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어떤 빌린 주식을 가격이 상승하니까 될수록 빨리 저가에 상환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어떤 움직임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거래 현황도 보면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요. 기관도 그렇고 금융투자, 투신만 뭐 매도를 많이 하는데, 투신은 아직도 뭐 쇼프레이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이제 주봉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최근에 이때를 저점으로 해서 매수량을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지점 한번 그 5만 원대를 깨고 한 3주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하면서 여기 일부 매물대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강력한 주봉상 양봉으로 이런 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고요. 향후로 위쪽에 어떤 매물대는 지금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월봉을 한번 보면 57,520원, 2017년 11월 달, 그때 이제 뭐 액면 분할 전에 가격인데, 지금 매물대를 이렇게 보면 그때는 매물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이게 53,000원대 매물대가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2,000원, 3,000원대 이걸 다 돌파를 하는 양봉이 발생을 했고, 지금 외국인도 더 이상 팔지 않고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어차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최대 피해주는 우리 IT 대형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그 미중 간의 합의가 1단계지만 일단 합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단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느껴졌던 뭐 위쪽에 대한 어떤 어떤 일부 매물대가 이렇게 뉴욕 시장에서는 출현을 했거든요. 위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다른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디커플링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지금 달러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팔고 우리 주식으로 어떤 전환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예측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격 상승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일단 달러 지수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으로 이제 하이닉스를 보겠는데, 하이닉스도 이게 이제 월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물대를 뭐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018년 5월 달에 97,700원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87,950원이니까 윗선까지 아직 상승할 여력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 이제 뭐 전고점에서 매물대가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전고점에서 매물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보유 지분을 일부 팔고 대차를 증가시켜서 이제 공매도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대차 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00만 주로 돼 있고, 지금 잔고 대금이
2,700만 주, 2,800만 주. 이것도 지금 잔고 수량이 지난주 그 금요일에는 좀 증가를 했지만 8, 이 두 번째가 8, 7, 7, 6, 5, 뭐 이렇게 점치적으로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신규 수량이 뭐 급격하게 발생을 해서 이들이 보유 지분을 팔고 다시 어떤 그 숏세 전략으로 뭐 전환이 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지금 투자자별 이것도 봐도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뭐 외국인들도 지금 뭐 100만 주, 2,400만 주, 240만 주 이렇게 샀고, 오히려 그 투신에서는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보다는 뭐 하이닉스 쪽에 베팅하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한 것들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종목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지수 관련 그러니까 뭐 증권주라든가 그리고 뭐 금리 상승 이슈에 따른 하나생명 뭐 이런 종목에 지금 연말에 포크로징에 따른 어떤 그 대차장고 상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 중에 혹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뭐 비메모리 관련 뭐 그런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익 QNC 이런 종목, 그리고 원익 홀딩스 뭐 이런 종목인데, 원익 QNC가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거의 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뭐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단 많이 사고 지금 뭐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폭 매도를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원익 QNC도 좀 눌릴 때마다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주도주가 비메모리 반도체 3D랜드 이쪽, 여기 이제 테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뭐 반도체 대표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이고요. 뭐 반도체 부품 관련 이런 종목도 괜찮고, 지금 뭐 시장이 전부 다 이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 부품, 뭐 소재 뭐 이런 종목에 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반도체 장비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쪽에 대장 종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이쪽이 좀 아까 말씀드린 일단 대장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SK 뭐 이쪽도 괜찮고, 유진테크도 괜찮습니다. 유진테크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괜찮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한 몇 주 동안 뭐 하락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지난주에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뭐 그런 과정이고요. 16,350원이 정고점인데 뭐 돌파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진테크, 원익 QNC 정도 종목이 일단 우선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유망한 종목은 뭐 네페스나 뭐 솔브레인 이쪽 종목인데, SKC 솔믹스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SKC 솔믹스. 여기 위에는 아직 뭐 가격도 낮고, 여기 위에 지금 그 저항대가 강력하게 있네요. 한 4,000원 정도에서.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페스 이 종목을 한번 볼까요? 지금 그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향후 시장에서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쪽에 매물대가 많이 아직 있죠. 36,000 쪽 빨간색. 그래서 이 종목도 뭐 패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을 한번 볼까요? 유니테스트,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제이스펙, SFT라는 종목, 인터플렉스, 유니테스트, 한번 이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차트는 좋네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먹고 저항대를 돌파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39만 주, 한 96만 주 이러는데, 이게 이제 매물대가 적으면 세력들이 뭐 장난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한 100만 주 정도만 어떤 대차를 깔아놔도 공매도 하고 뭐 기타 방법으로 충분히 쇼플레이어들이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잠깐 뭐 대차 잔고를 한번 볼게요. 뭐 상한수 대차 양이 87만 주로 많지가 않네요. 하지만 이게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게 이제 뭐 한 몇 억 가지고도 어떤 쇼플레이어들이 위에서 쉽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일단은 투자로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죠. 팔고 있고, 기관, 금융투자, 뭐 투신도 2만 주, 만 주 뭐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좀 매수를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였죠? 유진테크하고 원익 QNC,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니테스트 정도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그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장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에 따라서 달러 외 쪽으로 지금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특히 그 최소한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은 반드시 매수 후 내년 1월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몇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에 두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어떤 내년도에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늦었는데요. 감사합니다.